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예상과 달리 코스피, 코스닥에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의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후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계속 내내 파란불이었다면 결국은 0.4%의 상승과 함께 빨간불로 돌려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전날에 강세 흐름이 나왔던 SK 하이닉스라든지 여러가지 시끄러운 이슈가 있는 고려아연, 그리고 LG 엔솔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종목을 제외하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특히 자동차 관련주의 강세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도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어제와는 확실히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확실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긴 했지만 평소보다 많이 줄어있죠.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월 9일 그리고 12월 3일 그때 이어 세 번째로 이번 달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꾸준히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번 달 들어서는 처음으로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처음으로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던 자동차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기아, 삼성전자, 삼성 SDI, 현대차, 유한양행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기아, 현대차, 셀트리온, LG전자, KB금융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관 외국인 모두 자동차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한 차례 약세 흐름이 났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3%가 빠졌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0.3%, 그리고 다우지수는 0.6%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3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1.6%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3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흐름, 지금 열려있는 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코스피도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자, 일단은 종가는 어디에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파란색 외국인을 보세요. 오전장부터 지금 오후장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1시 반이죠. 오전장과 오후장 시장 무렵에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도 시장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외국인의 연속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정말 코스피 코스닥이 중요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주는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 아마도 시간에 치면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한 6시 반쯤? 그쯤에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보면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6월쯤에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주당 115달러 그리고 저점은 90달러 이 밴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하이닉스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6월과 7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은 20만 5천원 그리고 저점은 16만원 근처 여기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모두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지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사업 규모의 중첩성을 봤을 때도 어쨌든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D램, HBM 쪽 이와 같은 반도체를 취급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내일 실적 발표가 있고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가이던스라든지 또 향후 전망들 그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또 시간에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그런 부분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내일 시간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국내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에 아침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눌렸던 만큼 저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또 오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
조금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도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곡점들이 저는 내일하고 금요일쯤에 보다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흐름까지 이번 주 중에서도 내일과 금요일의 시장 흐름을 보다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또 미국의 FMCA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많으니까 이 일정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자율주행 관련주였습니다. 대표적으로 SOS랩, 지금 25% 급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또 신규 상장주 이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한다면 오늘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더라도 지난번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과거에 3번의 저항이 되었었고 그 저항의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신규주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차트 흐름이 좋다고 해도 첫 번째로 상장 시점을 보면서 최초 상장일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럼 신규주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이 주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6개월 시점이라고 한다면 12월 25일쯤이 되겠죠. 그럼 다음 주쯤에는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부분 한 차례 매도 압력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도 압력으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처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신규주는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SOS랩이라든지 그리고 가운데쯤에 퓨런티어가 있죠. 이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물론 위에 꼬리를 달고 지금 많이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었고요. 그리고 기아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제가 찾아봤을 때는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꽤나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국내 자동차 기업도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의 상승이 나왔던 것은 자, 밤사이에 몇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구글의 로봇택시가 내년 초에 자율주행 테스트를 거칠 것이고 그 장소가 도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해외 진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율주행에 조금의 투심을 자극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650를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이 $472이니까 아무리 좋게 봐서 $500라고 해도 30%나 상승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단순히 트럼프 측근이라서 올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관련 고위 직책을 맡음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분야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함께 2차전지의 주가의 급락 약간은 상반되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면 저는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면 어제 말씀드린 2차전지 관련주보다는 자율주행 쪽 이쪽이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에 연동되어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로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에 따른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 대원전선은 정치 테마주죠.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 종목은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조만간에 오징어 게임이 다시 출시가 될 것이고 그 기대감이 크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위 종목들을 보면 개별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에 상승이 나온 종목도 있다면 반대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해서 같은 재료를 주가의 상승과 함께 또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실리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을 한번 같이 분류를 해보시고요. 개별 이슈를 달고 있는 그런 종목보다는 보다 가중치를 많이 두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몇 개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들 하나의 테마를 형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내일은 시장에 하나의 명확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거 있었죠. 이 추세선, 이 추세를 조만간에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조금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내일은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